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주말입니다. 잘들 편히 쉬고 계신가요? 네, 미국 시장이 지난 금요일날 생각과 다르게 많이 흔들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관세전쟁 2라운드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거죠. 뒤에 좀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정말 가만히 있지를 않네요. 이 불확실성이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은 상당히 한국 주식시장에 부정적이다. 이제 관세전쟁 1라운드에서는 한국을 피해갔지만 관세전쟁 2라운드에서는 한국 이름이 거론될 가능성, 그리고 한국이 대표적으로 타겟이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보수적 스탠스가 필요하다. 먹고 터지고를 떠나서 일단 좀 웅크리고 앉아서 관세전쟁 2라운드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이제 테슬라가 이제 급락을 하는데 그 하락 이유는 뭐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러한 점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99 마이너스, 나스닥은 마이너스 1.36, S&P 500은 0.95, 다 끝이 안 좋았죠. 네, 주식과 투수는 끝이 좋아야 된다, 끝공이 좋아야 된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세 개 다 크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 주말에 효과도 있었고 트럼프의 관세정책, 상호관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가 또 시장을 한 대 뒤통수를 후려 갈긴 그러한 좀 부정적인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주제는 2라운드 관세전쟁이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전쟁 2라운드, 상호관세다, 리서프로컬 트래피, 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상호관세, 리서프로컬 트래피, 여기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고, 2017년 시행한 세금 감면 계획을 연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충당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표적인 관세부가 상품으로 뭘 찍었느냐, 자동차를 콕 집었다는 거죠. 네, 트럼프는 미일 정상에서 상호관세 유일한 공정교육 방법이다, 상호관세를 강조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무역 정쟁에서 중대한 확전이 예상된다, 무역 적자 등을 문제 삼을 것이다. 네, 무역 적자. 모든 타겟이 약간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로 향하는데 역대 최대 대미 흑자국인 한국의 인정은 쉽지 않을 듯 본보기용 타겟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관심 포인트입니다. 결국 자동차는 피해주로, 반대로 조선주는 수혜가 될 전망이다. 왜 그러냐면 일본도 그렇지만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LNG를 많이 수입해야 된다는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도 여러 가지를 피해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것을 뭔가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그 수입을 해올 대표적인 게 LNG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조선주가 이번 주에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 수혜주와 피해주가 나눠지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우리 관세전쟁에 대한 기본 틀인 것 같습니다. 도널드 미국 대통령이 금주 안에 많은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 계획을 맺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미일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 사전 기자회견에서 상호주의 무역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적지도 많지도 않게 다른 국가들과 공평하게 대우를 받도록 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겉으로는 좋은 말인데 속살에는 우리가 그동안 불공평하게 대했으니까 이 기울어진 판을 공평하게 대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는 무역과 관련이 없더라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역과 관련이 없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사안을 발표할 것이다. 모든 국가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표적인 관세 부과 상품으로 자동차를 꼭 집었죠.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첫 임기 때 자동차 관세를 매기로 했는데 두 번째 임기 때는 그걸 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우리가 자동차를 공급하지 못하는데 내는 다른 국가가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 이렇게 이것을 동등하게 맞출 것이다. 8일 로이터 등 외신 보도를 보면 트럼프는 관세 인하 추가 세액 확보는 국가 예산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을 공화당 의원들에게 6일 전달했다. 구체적인 계획 실행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핵심 관계자들이 6일 백악관에서 수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이미 상당히 무르익고 아마 월요일은
일인 11일이나 11일 화요일이죠. 10일이나 12일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랑 무역 관련 발언은 다음 주 발표될 이번 주죠. 그러니까 트럼프 상호 관세에 무역 상대 간의 동등한 세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서 미국의 무역 적자라든지 특정 품목의 교역 불균형, 상대국 내부 조세 제도까지 문제를 삼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래서 이 상대국 내부의 조세제도, 이유를 관세를 매긴 것 같아요. VAT, 텍스를 20% 부가가치세를 하면서 간접 관세를 매기는 건데, 이 부분도 지적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품목의 교역의 불균형을 잡는 것은 당연하고, 이걸 위해서 상대국 내부의 어떤 세금 정책, 이러한 것까지도 다 보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EU가 가장 타겟이 되고 한국이 자동차로는 타겟이 될 가능성, 그런 것들이 아주 우려감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종목이 피해가 가고 어떤 종목이 수익에 가느냐, 이걸 가려내는 건데, 한국 증시에게는 상당히 악재가 될 것이다. 우리가 DMI 수출이 굉장히 크죠. 20% 정도 되니까 자동차주들은 뭐 피해주고, 반대로 유럽이 LNG 등을 수입해야 할 그러한 전략을 발표한다면 우리나라 조선업은 장기적으로 호황일 가능성, 이런 것들이 피해주와 수혜주로 나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다. 자동차는 당분간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조선주는 뒤에서도 저도 아리까리 한데, 하나오션 같은 것들 6만 원이 넘어서 6만 2천 원까지 왔는데, 이건 팔고 HD 현대중공업, HD 미포조선,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은 사야 되는 게 아닌가. 내부에서도 또 갈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표현을 이제 우리가 항상 많이 보는 표죠. 중국, 멕시코, 캐나다가 미국 무역전쟁 1차 타겟을 맞았다. 그 다음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일본, 대한민국, 이 2차, 인도, 이탈리아까지, 유럽연합, 뭐 이런 쪽까지, 이게 이제 2차 타겟이 되는 건데, 이게 상호 보편관세, 상호관세로 두들겨 팰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한국의 수출 빅2는 미국의 18.7%를 수출을 하고 중국의 19.5%를 수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애널리스트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 순으로 미국 내 일자리 기여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한 10등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 2, 3, 4, 5, 6, 7, 8, 9, 10. 한국은 10등 정도 하는 모습.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고 딱 우리 수준에 맞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덜란드, 스위스, 아일랜드, 뭐 독일은 인정하는데, 이 세 나라보다는 우리가 더 일자리 기여가 높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미국의 상호관세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향후에 어떤 피해주와 수혜주가 있을 것인가,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일단 했죠. 상당히 보수적 스탠스를 갖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략이다. 관세 정책 2라운드 전쟁이다. 이렇게 요약을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번 주에 한국 주식 전망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해질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줬던 그래프가 이 그래프죠. 자, 여기가 이제 집권한 이후에 미국 1기 때죠. 1기 때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집권 전에는 막 치고 여기가 이제 집권이죠. 네. 1기 때 이렇게 집권이 쭉 치고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쓰러지기 시작하는 모습, 여기 관세정제, 법인세하고 관세전쟁이 나타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 2라운드에 와 있다. 1라운드는 이미 상승을 했고,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보통 이게 한 3개월 지나면 1기 때 한 3개월 갔는데, 바로 우리는 한 달 만에 지금 반영을 하고, 이제는 법인세와 관세전쟁 2라운드에 들어서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영역, 1기 때와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죠. 네, 금주 시장 전망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 시장을 아주 들었다 놨다는 스타게이트의 지속성, 그 악영향이 아니라 그 긍정적 모멘텀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한국 시장에. 이게 이제 지구력의 도전을 받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연초 기분 좋은 출발했던 한국 주식시장이 지난 3일간 큰 폭 조정을 받았죠. 미국의 관세전쟁의 본격화, 딥시크발 AI 관련주 급락, 부진한 1월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부 환경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이 시총 상해 포진 IT, 자동차, 2차전지 등 주요 섹터들은 미 통상정책에 자유롭지 못하는 모습이죠. 이러한 우리의 비교적 자유로웠던 바이오, 조선, 방산 등이 최근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치고 올랐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의 최고 가격은 스타게이트였죠. 네, 샘 얼트만이라든지 손정희가 한국 시장과 여러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립서비스를 해주고 간 거죠.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르면서 립서비스를 해줬는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는 다음 문제이고, 스타게이트는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추진하는 AI 플랫폼이죠. 네, 이들의 인프라 구축인데 약 5천억 달러, 다 아는 이야기다. AI 가속기를 위한 반도체 설계, HBM, 파운드리 생태계 구축이 지금 필수적이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모든 것들이 다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실현 단계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넘어야 할 리스크도 산적하다. 스타게이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정확한 저비용 고효율이 이런 비전이 아니고 그냥 여러 개 연합해서 돈으로 쳐발려서 미국에서 뭔가를 해보는 그런 가능성. 이게 이제 첫 번째 목표라고 된다면 이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딥시크가 출현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연합체라는 그러한 브라이트한 면을 박살을 일단 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선뜻 돈을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환경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들은 스타게이트의 기술과 저비용 고효율 수준을 파악하려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부자들이 좀 돈을 중동 부자들이 좀 돈을 대야 되는데 당연히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이 스타게이트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하드웨어 기업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치고 올라갔는데 저가 고효율의 HBM을 생산해 제공해주는 하드웨어 측면이 과연 수혜일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아니면 나름 간절히 발전해 주기를 바라고 있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수혜일까? 일단 1라운드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상승세가 나타났죠. 일단은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점은 이렇게 둘로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이제 수급 상황이죠. 매수를 얼마나 했느냐.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는 굉장히 많이 패고 있고 코스닥은 사고 있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식 측면에서 HBM 하드웨어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다. 오히려 저비용 딥시크 등의 출현으로 그동안 숨죽이고 핫발에 취급받던 국내 로컬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1차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지구력이 과연 관세전쟁으로 새로운 2라운드 관세전쟁 변수가 터졌을 때 얼마나 잘 버틸 수 있고 어떤 모습으로 견딜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지난주 주식시장의 수급을 보면 코스피는 일주일 동안에 외국인이 6,118억을 팔았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2,987억을 샀죠. 상당히 서로 엇갈린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수급 증응 측면에서는 명약관하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는 당연히 외국인이 좀 많이 파는데 SK하이닉스도 외국인이 팔까 봤는데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사는 모습이 굉장히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렇게 HBM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외국인이 불안하게 생각지는 않다. 물론 그동안 바닥에 있던 소프트웨어도 올랐지만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나름 버리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의 시각이 이렇게 또 균형을 잡고 있다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주 시장 전략에서 과연 외국인들의 그러한 스타게이트의 지구력은 정말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봤고,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1차적으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이겼는데 이거에 대한 지구력의 시험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앞부분의 질문과 연결돼서 코스닥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이 또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앞에서 봤지만 외국인은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을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다음에 이제 스타게이트도 수혜주들이 코스닥 쪽에서 종목들이 많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와 향후의 또 전망은 어떻게 연계관계를 가지고 볼 것인가를 한번 보면 당분간은 코스닥이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오케이. 기술주의면서 비수출주의고 금리 하락 수혜가 주로 코스닥 종목들에 많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줄 가능성, 또 신정부가 들어선다면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통상 연초에 기업들의 사업 및 투자 계획 발표 등으로 내러티브가 있는 성장 산업 중심의 코스닥이 많이 오르죠.
여기에 지난해 납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 자금 유입, 이런 점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코스닥의 반등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단연 로봇 산업이죠. 네, 로봇이 얼마나 발전적인 산업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되죠. 한 예로 제가 여러 번 들죠. 저 미국인들 불법 이민자 쫓아내면 누가 서빙하고 누가 청소합니까? 다 로봇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로봇용 액추레이터를 생산하는 하이젠 R&M이죠. 199%, 약 200% 올랐습니다. 하이젠 R&M. 이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152%, SP 시스템 126%, 고용 123%, 클로버 114% 등 로봇 관련 종목들이 전부 상위권을 잡고 있죠. 여기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유리기판에 뛰어든다는 소식에 유리기판 관련된 필옵틱스, YC캠 이런 관련 종목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 여기에 AI 의료주들도 새로운 성장 시각이 존재하면서 상승 냉렬에 합류하고 있죠. 네. 성장주에 대한 투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코스닥 시장의 투자 활력도가 덩달아 올라가는 모습. 이제 거래금이 늘었다, 거래대금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형주 중심의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어 다음 달까지 이 어떤 미래의 성장에 대한 내러티브가 존재하고 기대감이 집중되어 있는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분기 내내 이러한 관점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 시장의 매력적인 면에는 여전히 저평가 중이다. 퍼가 8.2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여전히 매력적인 우리나라 밸류에이션. 한번 봅시다. 이게 미국이 22.4,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14.4, 그렇죠? 이게 유럽이고, 이게 이제 일본이고, 네, 이게 중국이고, 한국은 8.2, 한국 8.2, 중국 10.2, 유럽 14, 일본 14.4, 미국 22.4. 바닥에서 8레에서 올라왔지만 여전히 8.2로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다. 이러한 것들이 바닥을 좀 견고하게 지켜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 발 더 들어가서 금주는 어떤 전략을 쓰고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 먼저 관세 전쟁의 수혜주를 찾아야 되죠. 네, 바이오, 엔터, 국내용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시장을 여전히 리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관세 전쟁 수혜주를 찾아라. 관세 전쟁이 한국과 같은 수출 주도주의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최종 목표는 관세가 아니고 관세를 도구로 삼아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 관세 정책 2라운드가 시작되는 과정 중에서 피해가 당연히 나타나죠. 단기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장 가점에서는 철저히 트럼프 행정의 정책에 수혜가 되거나 통상 불확실성과 무관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이번 실적 시즌 승자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미 통상 우려와 무관한 기업들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번 주의 목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바이오, 조선, 방산, 렌터 이런 종목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주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부적으로 갈리는 게 있다. 하나오션 너무 많이 올라서 65,000원대는 팔아줘야 되고 HD 현대중공, HD 미포가 삼성중공업들은 좀 사야 될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으로 평화의 시대가 온다면 당분간 과연 이 방위비 분담을 급하게 논의할 것인가 이건 아닐 것 같다. 좀 보면서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렇다면은 방사는 일시적일 확률이 높으니까 추격하지 마라. 결국은 바이오와 엔터인데 바이오는 다른 거 볼 거 없다. 금리만 보면 되는 거죠. 금리가 하락 트렌드인가 상승 트렌드인가, 금리가 지속 지금 상승하다가 멈춘 상태이나 아직 확연히 하락 추세로 가지는 않았다. 이런 면에서 바이오도 박스권 트레이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리가캠, 알테오젠, ABL 바이오 등을 기본 큰 축으로 놓고 여기에 AI 의료주인 딥노이드, 누닙, 뷰노 등에 대한 지속적인 보유 투자 전략, 이중적으로 가는 전략. 여기에 이제 인라인 릴리가 계속 치고 올라온 것을 보면 확실히 비만 관련 종목들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엔트는 늘 1분기가 핵심 분기죠. 봄이 오면 나들이가 많고 공연이 많고 뭔가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한 것에 대해서 활기가 돌죠. 여기는 이제 하이브죠. 하이반 종목, 방탄소년단 BTS의 완전체가 곧 돌아올 것이다. 이런 것들. 반대로 지난주에 너무 많이 급등한 오버테마주는 이 상승신발을 반드시 덜어내야 된다. 단기 급등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젠 R&M, 클로버 등에 대한 이익 실현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주 주요 경제지표 일정을 봅시다. 10일 날은 TSMC 첫 미국 이사회 개최한다. 화요일은 한국 2월, 일요일 1에서 10일 수출입 발표가 있고 일본은 휴장이네요. 2월 12일 MSCI 분기 리뷰가 있고 미국 1월 CPI 발표가 있습니다.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하다. 목요일 날은 미국 PPI 발표, 이것도 좀 중요한 목표이고,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왜 테슬라가 최근에 이렇게 물을 먹고 박살이 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테슬라가 지금 뭐 사업에 한 7, 80 가다가 지금 361달러까지 빠졌는데 350달러가 마지노선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여기 오면 또 반드시 사자는 나타날 것이다. 사서 400달러까지 일단 데꼬받고 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테슬라가 왜 이렇게 최근에 망가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미국 주식을 제일 많이 분석하는 올랜드 킴이라는 그분 것을 많이 참고를 했으니까 그분 것 유튜브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기차 시장에서 고전이 나타나죠. 네, 잘 안 팔리고 있다. 중국의 싼 가격, 그런데 가성비가 높은 중국 전기차에 두들겨 맞는 거죠. 다음에 테슬라의 정치적 불확실성. 물론 트럼프 쪽으로 발을 붙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그 다음에 오는 불확실성. 그 다음에 기존의 트럼프의 정책 보좌관들과 잘 맞지 않는 점, 다음에 고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FSD 같은 수치화 이런 것들이 미래 먹거리가 수치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제 실적으로 보여줘야 될 시기인데 말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뭔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다음에 딥시크가 나타나면서 다른 섹터들이 맛탱가리가 간 거죠. 인기가 하락하는 거, 시들해지는 거. 그리고 대신 딥시크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돈이 빠져서 이렇게 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거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테슬라가 각국의 관세 타겟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물론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타겟이 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이런 것들이 섞여져서 테슬라가 하락한 게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본 거죠. 하지만 350달러 정도 오면은 바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랜드 킴은 아직도 뭐 200배까지 갔던 퍼가 132배까지지만 여전히 고평가다. 이러한 점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적적인 면에서는 항상 1분기 쿼터가 EPS가 0.5로, 그 다음 2분기는 0.7, 3분기 0.75, 4분기 0.8, 1분기가 항상 실적이 낮는 모습이 나타나더라. 특히 올 2025년은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됐다. 네. 테슬라 6월부터 무감독 운전 시작, 머스크 발언. 이 서비스는 올해 여름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출시될 예정. FSD가 빨리 시야에 들어야 되는 거, 구체화돼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처했는데 이제는 뭐 거의 350달러면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존 머피라는 사람인데 저는 처음 들어본 사람인데 네, 이분이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아마 매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랜드 킴이 자기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요 개발사 중 하나인 테슬라의 로보택시 프로그램이 2025년 중반 오스틴에 출시될 예정이며 그해 말에 캘리포니아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 회사는 또한 2025년에 저비용 차량을 포함하여 최소 2가지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 한편 에너지 저장 사업은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배치가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배터리 팩 제약이 과제이지만 이 회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다. 업데이트된 모델 Y로의 전환은 모든 테슬라 공장에서 몇 주 동안 생산이 중단되어 매출과 매출 총이익에 영향을 미친 1분기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이다. 이 사람은 머피는 이러한 전환으로 10만 대 차량이 생산 중단될 수 있다고 일단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평균 판매 가격이 하락하고 매력적인 임대 조건, 다양한 인센티브가 매출 총이익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테슬라가 볼륨 성장을 우선시함에 따라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그러나 미래 먹거리는 확실히 있다. 이렇게 강점과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강한 이분이 480달러? 네. 971달러인가요? 네. 아니 971달러가 아니라 몇 달러를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가장 높게 시장에 제시를 했다. 아마 485달러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딥시크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매력이 떨어진 거죠. 네. 돈들이 딥시크로 빠진 것. 그다음에 테슬라의 정치적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다. 갈등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쭉쭉 빠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350는 사야 될 영역에 들어왔다. 바닥은 아니지만 사야 될 영역. 사서 $400면 팔아도 30%는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가 봐야 될 추천 종목 7종목은 저희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관심 종목을 찾는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시고, 네,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셔서 저랑 이야기를 하면은 좋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료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상호관세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계 글로벌 시장을 두들겨 폈는데 한국의 자동차하고 한국의 무역에 대한 것들을 콕 집어서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하지만 자동차는 이미 피해주의이기 때문에 또 수혜주도 있다. 반대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뭔가를 수입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LNG나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한국의 조선업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 그 다음에 AI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바닥을 치고 상승을 했고 여기에 또 사람들이 중점을 주고 코스닥 관련 종목들의 인기는 있을 것이다. 추가 상승될 것이다. 좀 압축될 수 있지만 완전히 다 망가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부터 실력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을 판매를 해서 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번 주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주말입니다. 편히 쉬시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주에 화이팅해서 많은 돈을 벌기 바랍니다. 우리는 즐겁게 월요일날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